사실은 자료는 차고 넘치고 저희가 빼박이기 때문에. 근데 세금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잘 나갈 때 나오면 낼 수 있어. 근데 이게 항상 과거를 건드는 거라서 그렇죠. 잘 나가다 안 나가는데 그때 나오면 이제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유가 뭐죠? 저희가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문제를 계속 남기시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답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댓글로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 질문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자꾸 찾다가 요거 이렇게 틈새 시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즉답이 어렵고 추가적인 이제 정보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기다려 주시면 답은 드리고 있다. 좀 저희 얼굴을 보시면 피곤하겠거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른 이유 아니야. 자, 일단은 오늘 내용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를 기획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 서비스와 법인 출구 전략이라는 내용인데, 네. 오늘은 문제 사례가 발생을 한 내용을 이제 좀 맞습니다. 정리를 안타까운 해드릴게요. 사례입니다. 네, 일단은 이분도 이제 질문자시고 문의자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내용상 약간의 가감을 통해가지고 정리를 할 테니까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거의 같습니다. 뭐 근데 뭐 이름만 밝히지 않으면 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내용이 본인과 너무 동일하면 안 되니까. 아니 이런 사례 너무 많아서 물론 그렇죠. 본인의 사례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네. 오해는 마시고요. 네. 예. 지금 문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인을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1,000만 원으로 해서 본인이 100% 주주로 그쵸.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키워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하셨는데, 네. 첫 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되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10억을 벌 것 같아요. 네. 수익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자문을 받았더니 주주를 찢으십시오. 저희가 이제 지금 다른 시리즈로 이제 가족법인을 하고 있잖아요. 야 이게 다 연결이 융합이야 되죠. 융합. 요즘은 그렇죠. 융합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자녀 두 분에게 주식의 30% 30%. 네, 각각 지급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본인 40%, 자녀 30%, 3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나눠놓은 거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세무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유 과정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업하고 3년이 안 되면 주식의 평가는 장부 가치죠. 네 장부 가치입니다. 장부 가치란? 장부 가치란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자산 부채 빼고 자본 요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립할 때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300만 원씩이 30%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양도를 하신 거예요. 연말에 그렇죠. 양도를 하셨어요. 또 깔끔하게 자녀에게 300만 원을 또 받으셨어요. 받았어 또 깔끔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건 문제 잘 없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평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1년차 이익이 10억 났단 말이에요. 네, 현금이 10억 들어왔어요. 그럼 30%면 얼마입니까? 3억이죠. 네, 자녀들한테 3억씩 준 거예요. 3억짜리를 300만 원에 판 거예요. 사실 이거를 세무서가 알았다는 게 사실은 더 신기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바로 나오지 않아요. 몇 년 지나야지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이분 생각에는 잠깐만. 욕할 뻔했지. 자, 나왔어요. 네. 자, 그랬는데 일단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냐? 일단 가격이 좀 다른 건 알겠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렇죠. 자녀잖아요. 이거는 뭐 빼박이죠. 특수관계자입니다. 빼박 1 특수관계자다. 네. 예.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수관계자끼리는 시세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죠. 시세에 맞춰야죠. 시세는 3억, 근데 300에 했다. 300 했다. 그러면 부당행위에 걸립니다. 2억 9,700만 원을 더 받았어야 되죠. 아버지가 더 받았어야 네. 되는데 300에 줬네요. 팔았네. 부당행위에 걸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버지는 돈을 받지 않았지만 3억에 판 거랑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20%.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이 20%거든요. 그럼 이제 300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3억이라고 치고 6천만 원의 세금이 양도세가 아버지가 내야 됩니다. 받지도 않았지만 부당행위에 문제가 발생을 그렇죠. 해서 3억에 대해서 20%. 근데 둘이잖아요. 그렇죠. 3억씩이니까. 네. 일단은 그 네.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 두 번째 아들 입장입니다. 이게 저가양도예요. 저가양도. 그쵸. 원래는 3억 줘야 될 거 300밖에 안 줬죠. 네. 저가양도는 증여입니다. 그럼 2억 9,700은 증여를 받은 거다, 자녀는. 받은 거죠. 그럼 저가양도에 뭐 시가에 뭐 30% 3억 이렇게 해가지고 빼는 건 있는데 어쨌든 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또 발생합니다.
자녀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 내야죠. 네. 그럼 이게 팔았는데 판 사람도 양도세를 내고 증여받은 자녀도 증여세를 내고 양도세, 증여세 두 개 다 내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증여를 하고 말아야죠. 양도를 안 하고.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뭐 이 수치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기보다는 네. 둘 다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낸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사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 준 거 그냥 원복하는 거죠. 안 줬다. 준 거 없다. 주식 준 거 안 없다? 줬다. 주식 안 줬고 돈도 그 300 제가 아빠한테 준 거 다시 통장으로 입금 받고 뭐 그러면은 우리는 거래가 없었던 걸로 네. 세무서랑 얘기를 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 그때 300 준 거 주식 판 거 아닌데. 근데 이게 바로 나오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2, 3년 뒤에 나왔잖아요. 네. 자, 2, 3년 뒤에 일단 나왔습니다. 최소한 1년 뒤에 나와요. 1, 2년 뒤에. 왜냐면 법인세 신고를 하면 주식 변동 상환 명세서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법인세 때. 그래서 법인의 주주 구성이 현재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신고를 하죠. 언제 양도를 했으며 금액은 얼마로 했다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한 근거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는 걸 또 해요. 그것까지 들어갔죠. 두 가지의 빼박 자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걸 뺀다?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네. 평가를 명확히 해야 된다. 명확히 해야 되고 언제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잘 고민해야 돼요.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엔 차라리 양도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하더라도 그냥 증여였으면 오히려 덜 했을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 증여의 시점이 말이 아니라 중이었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도리가 있었는데 모든 걸 놓쳤던 거죠 사실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이 실제로 사업 초기입니다. 사업 첫 해에는 사실 회사의 자산이 많지 않고 뭐 수익 구조가 제가 10억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1억, 2억 정도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액면가로 거래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맞아요. 사업 초기에 뭐 문제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거래를 하고 나면 문제 안 돼요. 그렇죠. 예, 지나서 어느 순간 기억도 안 나는 3년, 4년 지나가지고 불거지다 보니까 그때 그랬었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자료는 차고 넘치고 저희가 빼박이기 때문에. 근데 세금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잘 나갈 때 나오면 낼 수 있어. 근데 이게 항상 과거를 건드는 거라서 그렇죠. 잘 나가다 안 나가는데 그때 나오면 이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시리즈로 하고 있듯이 가족법인 같은 경우에 특수관계자의 합. 네. 이 특수관계자의 모임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 비상장 주식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네. 그거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